이제 기업은 재무적 가치와 또한 사회 환경적 가치가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통합된 스펙트럼으로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업에겐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뭘까요? 바로 혁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혁신할까? 그런 부분의 질문은 자신들의 재무적인 숫자를 보고서는 영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기업이 몸을 담고 있는 산업군이나 국가나 우리가 진출한 지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도전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의 제품을 어떻게 더 고도화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관점에서 무엇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혁신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많은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 공헌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갈 수 있는 블루오션이자 새로운 마켓이 될 수 있다고 이제는 해석을 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시장이나 비고객이 지금 당장 우리의 고객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마켓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게임, 새로운 운동장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확대될 수도 있고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우호적인 생태계를 조성해서 이런 부분들의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콜라 좋아하세요? 네. 이 코카콜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은 바로 수자원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 물은 지하에서 흘러가고 있는 굉장히 무상자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요. 동남아시아 한 지역에 실제로 이 회사가 지하수를 계속 뽑아내서 공장에서 제조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먹는 물 자체가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데모하기 시작했고 결국 지방법원은 그 공장의 운영권을 폐쇄하게 됐죠. 이 사건을 바탕으로 코카콜라는 우리가 쓰는 저 공짜 같은 수자원이 사실은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고 저게 무상으로 보이지만 저 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전 세계 우리 모든 공장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2016년까지 우리가 이 제품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소요되는 물이 있잖아요. 이 모든 물을 다시 지역과 사회와 환경에 환원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결국 그 목표를 2016년에 원래 목표는 2020년이었는데 그 목표를 2016년에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919억 리터의 물을 전 세계의 물이 부족한 공동체와 지역에 환원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물의 문제 때문에 지역의 공장이 폐쇄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한국의 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 때 이런 사회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19가지의 유형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샤워하고 샴푸나 린스를 할 때 대부분 거품이 내려오니까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샴푸인가 린스인가 만지다 보면은 잘못 쓸 때도 있죠. 네. 자, 그런 어려움들을 통상적으로 겪고 있는 분들이 또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는 돌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 돌기를 만지면 보지 않더라도 돌기를 만지면 이게 샴푸인가 린스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이런 돌기가 누구에게 또 혜택이 다 가죠? 비장애인분들. 모든 분들에게도 사실 똑같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굉장히 세심한 어떠한 작업들을 가지고 기업이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보겠죠.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더 이상 기업 사회 공헌으로 머물 게 아니라요. 기업이 앞으로 가야 될 새로운 우리의 시장,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새로운 사회에서 우리가 변화돼야 될 패러다임을 연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기업은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지가 도전 과제인데요. 자, 그렇게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거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기업의 사회적 자본이란 것은 실제 그것을 만드는 굉장히 하단에서부터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한 특정한 문화,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고 사회적 자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바탕으로 그 기업의 구성원들은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되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를
경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은 기업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인증이라든지 평가를 받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자신들의 기업 혼자만으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끼리 함께 고민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이 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회적 자본들이 결국에는 기업에게 생존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배경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한 기업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만드는 사회적 자본이 기업에 있어서 성장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연례보고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연례보고서를 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주로 어떤 곳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일까요? 영리 기업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이죠. 마치 국제기구, UN 이런 데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의 제품을 팔았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떤 환경 보호를 하는 부분들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 따라서 이 회사는 직원을 뽑을 때부터 환경적인 가치가 자기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만을 뽑게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어떤 옷을 만들고 디자인을 할 때 환경적인 가치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따라서 폐기물의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타고니아 같은 곳은 환경적 가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직원들을 뽑는 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말쯤이 되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가전제품, 소비재 이런 제품들을 굉장히 싸게 판매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는 엄청난 대목이죠. 그런데 파타고니아는 그 대목에 자신들은 이런 광고를 했는데요. 뭐라고 써져 있나요? Don't buy this jacket. 우리 제품은 사지 말아주세요. 이미 여러분들의 집에 제품이 많은데 싸다고 해서 이거를 많이 사면 살수록 폐기물이 많아지고 환경에 여러 가지 피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제품을 사지 말아달라는 이런 부분들을 광고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고집스럽게 이 제품을 사게 돼서 이제는 파타고니아가 이 광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지 말라고 했더니 더 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소비자들은 근데 왜 살까요? 이 회사의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을 사지 말아달라는 그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파타고니아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의류 기업들과 함께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2020년까지 여러분이 사는 모든 의류나 신발에 앞으로 이러한 숫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옷이나 신발이 환경적으로 얼마만에 영향을 줬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제는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티셔츠가 두 개가 있는데요. 가격이 좀 다릅니다. 두 개를 딱 검토해 봤더니 어떤 것의 숫자가 여기는 3이고 여기는 88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소비자로서 내가 구매하는 티셔츠나 신발이나 제품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작업을 이 회사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경쟁사와 같은 기업들을 한 자리에 다 모인 다음에 연합을 해서 이 기업 모두가 의무적으로 2020년부터 이런 제도를 진행하는 것을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